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단원별 그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발생했죠. 원래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뭐 수정할 내용도 많고 그래 작업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프린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소방학계로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이제 교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학계로는 좀 먼저 나오고 법규는 좀 늦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할 때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요 문제는 요렇게 아마 이제 편집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느냐? 일단은 예상 문제 풀이라고 해서 일단 대부분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실전적인 어떤 감각을 키우기에는 썩히 좋진 않죠. 뭐 제가 만들어봐야 거기서 문장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느냐? 예상 문제니까 이제 예상 문제 풀이인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뤄보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설비기사나 설비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는 제가 543 모의고사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543 모의고사에다가 나온 게 설비기사나 설비산업기사에서 법령 다루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설관리사 문제, 시설관리사 문제랑 요번에 이제 승진시험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승진시험 공개된 문제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공개되는 문제, 그러니까 산업기사나 설비기사 같은 문제는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복원을 해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문제를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하게 그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건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그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 거였고, 시설관리사 문제라든가 이 저기 승진시험은 공개된 지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지문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를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법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예상 문제라고는 했지만 그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규가 나오는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 여기에다가 시설관리사를 넣건 승진시험을 넣건 의미가 없어요. 난이도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알면 그냥 문제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풀어요. 무슨 시험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서 문제가 틀린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물어보게 돼 있죠. 물론 나오는 스타일이 참신한 건 있습니다. 오, 이거 문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네? 그러나 내용을 알면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가 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제가 이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좀 헷갈려서 틀린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한 거야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헷갈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딱 드리자면 반복이에요. 반복.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많이 반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문장이 머릿속에 딱 와서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안 틀립니다. 자,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 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비껴가는 내용들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관계법규는 단기간에 공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교수님들의 뭐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기본서 강의라든가 여러 교수님 거를 인강을 듣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인강의 한계는 뭐냐? 또는 실강의 한계가 뭐냐? 이 학원 수업의 한계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를 하죠? 기존의 기출문제나 이런 걸 분석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므로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한 80점, 85점까지는 적중을 해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나오게끔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교수님도 가끔 있어.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불만이면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겠지. 근데 보통은 웬만큼 정평이 나 있는 교수님들이라면 한 그 정도까지는 무조건 점수를 확보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세 개 싸움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 두세 개를 맞추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이 된다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문제 쫙 풀면서 이거 하루 만에 다 풀었어. 뭐 이씨 졸라 쉽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문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의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빈틈없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가져야 되는 자세가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중위권이라고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쉬운 건 정말 잘 푸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좀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들쭉날쭉하는 친구들 있죠. 그거를 완벽하게 잡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예상 문제 풀이 과정이고, 그런데 문제는 기출 문제나 단원별 예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단원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거 할 거야, 오늘은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머리가 딱 그거에 굳어져 있어. 오늘은 무조건 소방기본법에 관한 내용만 하겠지. 그러면 온통 머릿속에 소방기본법에 관한 내용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모의고사는 어떻습니까? 그걸 다 섞어버립니다. 마치 잘 정리정돈 해놨다가 자 이거 어디에 뭐 있는지 알겠지? 네 하는 순간에 다 섞어버리는 거야. 똑같아. 그런 다음에 찾아봐. 그랬을 때 빨리빨리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 누가 더 빨리빨리 그거를 찾아내느냐, 그 연습을 하는 게 바로 동형 모의고사 풀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느냐, 그 연습을 해.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소소한 어떤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험 보러 가시면 뭐 올해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집에서 만약에 이 정도면 완벽한데라고 한다면 이제 세세하게 박혀있는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이제는 한번 챙겨야 될 때가 되지 않겠냐. 그거는 뭐 학원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런 거 자꾸 특강으로 만들어봐야 돈이잖아요. 뭐 와서 들어봐야 어차피 책에 다 있는 건데. 근데 스스로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자꾸 여러분들 인강이나 실강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만약에 우리 학원 강의가 기본편, 심화편 나눠져 있다라면 심화편에서는 구석구석을 다 다뤘겠지. 기본편을 그냥 생략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 반복을 주 목적으로 이 기본서 강의는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은 뭐냐? 오늘 쫙 풀어본 내용들은 당연히 숙지를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들 또 가서 공부한다. 그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소방학개론 때도 그 얘기를 할 거야. 어차피 내일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시험이 당겨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벌써 월요일부터 막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학개론은 또 제가 소방학개론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법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푼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본서로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많은 교수님들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괜찮긴 한데 정말로 그냥 그거는 뭐 어떤 교수님께 중요한 뭐 좋으냐,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왜 그럴까? 그 얘기했잖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푼다며. 가끔 가다가 근데 이런 건 있어. 내가 쫙 풀려고 하는데 말장난 쳐놓은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하지 않지 아니하다 뭐 이런 거 막 이상하게 말을 꼬아놔가지고 자꾸 학생들로 하여금 틀리게 하는 거. 특정 단어를 바꾼 다음에 요 단어가 이거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배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 그 법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본다는 의미가 소방학교랑은 좀 다를 거야. 소방학교는 어떤 느낌이야?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환수 배우는 느낌이라면, 법규는 그냥 내가 잘 외우고 있나 못 외우고 있나 확인하는 느낌으로 계속 푸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수님 거 풀어봤는데 야 무슨 이런 걸 물어봤냐고 찾아봤더니 저기 시행규칙 구석에 있어. 그래? 그럼 불안해가 이것도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을 하는데 지루하니까 이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빈틈을 메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소방학개론하고는 조금 접근이 다를 겁니다. 법규는 많이 풀어보셔도 좋다. 그러나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찬가지야. 우리 기출문제 때도 그랬지만 이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소방학개론과 관계법규가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내용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따라오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오늘은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소방 기본법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부산 어제 수업해봤더니 한 10분 정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끝났더라고. 근데 괜찮아요. 왜? 우리는 오늘 진도만 끝내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맞춰가지고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방 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1번 문제는요 그냥 낸 겁니다. 그냥 낸 겁니다. 실제로 요게 이렇게 시험에 진짜로 나오겠다, 뭐 예상 문제라고는 했지만서도 이게 제가 예상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도 얘가 우리가 이 법의 목적은 좀 알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거기서 뭐 어떤 걸 우리가 빵꾸를 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항상 1조를 시험 문제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빈칸 넣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풀 때 한번 빈칸 문제 본 적이 있었잖아요. 기출 문제에서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소방기본법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자, 화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방 경계 진압인데 예방 경계 진압은 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 진압한다는데 뭐 더 외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예방 경계 진압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건 뭐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죠. 이것도 순서대로라 그랬어요. 그죠?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체 그리고 재산 요 순서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진짜 메인은 지금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게 뭐냐? 공공의 안녕입니다. 요걸로 장난을 많이 칠 거예요. 왜? 소방기본법만 공공의 안녕이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안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질서유지. 근데 질서유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소방기본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죠? 복리증진인데 또 반대로 이 뭐야? 국민경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공사업법밖에 없어요.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방기본법에서 기본법의 목적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뭘 강조할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정의죠. 정의. 근데 정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에서부터 쭉 뭐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6가지 어떻다 그랬지? 다 나올 거라 그랬어요.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 외우자.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외울만 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습용으로 드릴게요. 2번은 연습용으로 드리고 대신에 저는 3번부터 한번 풀어드리는데 3번은 실제로 소방시설 관리사 문제로서 2019년에 출제가 됐었던 겁니다. 저는 3번하고 5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3번은 시설관리사 문제고 5번이 바로 올해 나왔던 승진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3번에선 이걸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 한번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다 해볼게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는 대신에 나온 건 해볼게. 관계인은 제가 이거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관계인 뭐가 있어요?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이거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거는 소관점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다시 소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우게 하려고 두 문자를 따드린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외우는 거야. 근데 두 문자 따는 건 시험장 가서 빨리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장 가서 빨리 생각하라고 두 문자를 외우는 거지 소관점을 외운 다음에 다 외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왜?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울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항상 오답으로 나오는 게 소자로 시작하는 걸 자꾸 다른 걸 쓴단 말이야. 소방안전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항상 두 문자를 딸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 내용을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문자를 외우는 거지 두 문자를 외운 다음에 내용을 생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관계지역을 그냥 읽어보세요.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 뭐 그게 끝이에요. 소방대상물 플러스 이웃지역 이걸 우리가 관계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자 소방대인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3번 같은 문제 보시면 거기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나오거든 우리처럼 그러니까 소의 이걸로 외웠어 예를 들어서 소의 맞습니까? 이걸로 외워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난이도가 최하죠. 에이 사회복무요원이 왜 나와 그냥 이 정도로 끝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설관리사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냐면 시설관리사 문제는 범위가 더럽게 넓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봤다고 장담을 못해. 특히 법규 문제는요 꼼꼼하게 우리는 지금 법규가 정말 자세하게 공부한 거야. 근데 시설관리사 문제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들을 좀 많이 공부하다가 관계법규는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정의를 전부 다 외웠다고 장담을 못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정이니까 본인의 경험을 여기다 투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 딱 봤어. 소방대원? 소방대? 나 이거 알아. 소방대? 소방공무원? 들어가는 것 같아. 의무소방원? 이게 뭐지? 의방? 뭐 그런 건가? 의용소방대? 맞는 것 같아. 사회복무요원? 그렇지. 니들 막 군생활 대신에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쭉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런 다음에 딱 본인의 경험을 생각해봐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소방대장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그럼 답 4번인가? 이런 순간에 망해버린다고.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관계법규를 정말 깊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전혀 안 빠지죠. 더군다나 4번 같은 문제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혀 안 틀린다는 걸 알죠. 그러나 이게 뭐가 무서운 줄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시험장 가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투영해서 이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딱 틀리게끔 교수님들이 냅니다. 저 같았으면 이거 의무소방원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꿨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소, 사, 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의무소방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거든. 그게 본인의 개인의 경험이 투영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로는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 단순하게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소, 의. 알겠습니까? 소방공무원은 뭐다? 그 소방공무원하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4번에 소방본부장이죠. 우리 이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부서의 장이란 말이 키워드겠죠.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5번 문제가 올해 승진시험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소방관 되고 나서 나중에 승진시험을 보시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맞닥뜨려질 거라는 거야. 정말 좋은 게 이번에 승진시험이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를 제가 좀 추렸습니다. 그냥 다 뿌린 다음에 뭐 알아서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저도 우리가 풀어볼 만한 게 있고 그냥 제껴도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뭐냐, 소방기본법상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죠. 관계인 꾸준히 나오네요. 이거는 뭐 시설관리사 문제나 아니면 뭐 여기에서나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거고, 소방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3번이죠? 문제 진짜 잘 냈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요거 이제 교수님들 중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의외로 특정 소방대상물하고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예 내버린 거야.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외우던 선박 이거 하나도 안 건드렸다. 하나도 안 건드렸으면 여러분들 쭉 보면서 이거 3번 맞네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그런데 이거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라 뭐죠? 그냥 소방대상물이에요. 됐습니까? 특정이란 말이 붙으려면 저는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엄청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안 헷갈리죠. 이 특정자는 어떨 때 붙는 거예요? 그렇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이야. 근데 여기는 소방시설이란 말이 전혀 없죠. 아예 얘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 이 정의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설법에 나오는 정의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냈을까? 바로 그거야. 공부 안 한 사람이 그냥 이걸 보면서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 불 나면 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틀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거 문제 되게 잘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세련돼요. 이거는 봐가지고 어색하거나 억지로 낸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항상 말하는 거지만 소방대장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장 지휘관이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잘 보시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두 문제만 풀어봐도 우리 거기 정의에 나와 있는 건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은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6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6번은 그냥 풀어보시고, 자 7번에 보시면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얘는요 종합상황실은 말 그대로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종합상황실이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한 3문제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쉽게 나온다면 그냥 주어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소방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누가 설치하느냐. 그럼 이거 뭐겠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겠죠.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건 재난상황실이고. 알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정보를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상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지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상황실에 업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출문제에서 풀어보셨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종합상황실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상급 상황실 보고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딱 보니까 그렇죠. 상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종합상황실 보고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일일이 다 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재미가 없죠. 어떻게 할 거냐, 저랑 같이 외워야 되는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 문제 다 풀 겁니다. 왜 틀렸나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답식으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고 한 병씩 찍어서 물어보면 다음 주에 또 안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제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했어. 물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내가 자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확인하란 말이야. 근데 어제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데,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그 이제 뭐 DM 보냈더라고. 괜찮았다고. 오늘 수업 그 저기 묻고 답하고 하는 거 해보니까 본인이 아직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물어봤는데 말로 대답할 정도면 그건 완벽하게 외워져 있다는 뜻이거든.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요? 막상 문제로 풀면 잘 풀려. 이런 친구도 많다. 막상 문제로 풀면 잘 풀리는데 그거를 뭐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로 얘기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가 잡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문답식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종합상황실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상급 종합상황실 보고사항. 자, 첫 번째, 제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3개 있다 그랬죠? 뭡니까? 그렇죠. 사망자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 사상자는 10명 이상. 재산피해액은요? 50억 원 이상. 50 그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이재민 100명 이상입니다. 이거 3개는 그냥 완전히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3가지입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층수로 따지면 11층 이상 맞습니까? 자, 위험물은요? 지정수량 3000배 이상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15,000제곱미터 이상. 배는 몇 톤이죠? 1,000톤 이상 맞습니까? 이 정도만 외우셔. 물론 이제 5층에 30실 뭐 그것도 있어. 5층에 30평상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만 외우고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그냥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이거를 상급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폭발, 다중이용업소 뭐 이런 거 쭉 나왔지. 뭐 언론에 보도된 재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런 느낌 들지 않아? 엔간하면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일단은 1번에서 뭐가 틀렸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외운 식으로 따지면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50억 원 이상으로 맞췄어. 그럼 나머지 나 같으면 이걸 볼 것 같은데? 3번이나 4번? 3번, 4번을 보는 거야. 관공서, 학교, 문화재, 화재 예방 강화지구, 가스, 폭발, 언론보도, 통제단장, 현장 지휘 다 때려 넣었죠 그냥. 이런 건 이런 것들이면 하는 거구나. 3번, 4번에서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9번은 이거 내가 낸 문제야. 연습하라고. 그렇죠. 이재민 100명 이상이겠지.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봅시다. 자,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인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찾아볼게요. 사상자 10인 이상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 답은 2번이고요. 보세요. 나머지도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배는 1000톤 이상. 오, 좋아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1번은 승진시험 문제입니다. 승진시험 문제인데, 자, 우리 승진 한번 해보자. 자, 이재민 100인 이상이니까 10인 이상으로 택도 없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스 화약류 폭발에 의한 화재.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 같으면 이거 상급 보고 할래 안 할래? 해야지 당연히. 이거 안 했다 큰일 나.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 위험물 3000배. 그렇죠. 봐봐, 우리가 외운 내용을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저기가 빠져있어. 여기 지금 문제에 그 소방기술 민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죠? 그거 빼시면 어떡해요? 우리 기출문제집에 있잖아.
그걸로 끝나 사실은. 소방기술민원센터는 기출문제 있는 그 도문제만 풀어보시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집하고 예상문제집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그 기술민원센터에 관한 내용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챙겨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문제 만들어서 넣을까 했는데 똑같아. 그냥 반복 연습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냥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뭐냐? 12번은 이것도 사실은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넣어놨어요. 뭐지? 그렇죠. 박물관하고 체험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박물관하고 체험관 보겠습니다. 1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서. 알겠습니까? 넘어갈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3번에 자, 시설관리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도에 시설관리사 문제로 나왔던 걸 한번 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를 찾는 거야?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괜찮아. 요즘에 항상 이런 식으로 물어봐. 이것저것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뭘로 만들어져 있니? 라고 하는 거. 이거 아마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스타일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시도 소방기관 설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죠. 소방기관 설치는 뭘로 정해요? 이거는 전국 표준이야.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예 제가 그 문장 자체 외워버리라 그랬지. 심지어 이런 것도 생각날 건데 이게 소방기본법 3조 1항이야. 막 조항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게 사실 119 종합상황실이지. 119 그럼 떠오르는 게 뭐야? 행정안전부령. 소방박물관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소방체험관 우리 보통 어떻게 외워? 시도 소방체험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도 소방체험관 뭘로 정해?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4번 문제. 이것도 시설관리사 문제인데 뭐 이 정도 되면 아이고 시설관리사 안 되겠는데 나 아무래도 시설관리사 보러 가야 되겠는데 이 문제 한 문제만 보고 그런 헛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125문제 중에 한 문제야 그냥. 이거는 그냥 빵점 면하라고 내준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시설관리사 시험 보러 가면 법령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법령은 내가 보기에 꽈락 점수 넘길걸? 근데 다른 거 있죠? 뭐 화재 역학이라든가 소방 수리학이라든가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법규는 그 내가 말씀드렸잖아. 난이도라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내가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15번 요게 이제 승진 시험 문제예요. 승진 시험 문제는 딱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걸 느낄 건데 어이 지엽적이다. 좋은 문제야. 이런 거 연습하시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방박물관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인데 이거 내가 보기에 좀 잘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소방박물관은 어때? 느낌이? 없었는데요.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없었는데 이제 있을 거야. 언제? 2024년도 개관한다?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 없겠네. 혹시 거기서 근무할 사람? 뭐 있을지 모르겠네. 어딘데요? 경기도 광명시. 역사학과 졸업자 우대. 뭐 이런 거 있더라. 거기서 만약에 혹시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뭐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 저기 뭐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한직이야 한직. 내근이니까 월급도 많이 안 나오고 모르겠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소방박물관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혹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그거 우리가 근데 소방박물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빼고 없지 않나요? 그 행정안전부령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하죠? 여기 있네. 그겁니다. 자,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체험관. 이미 틀렸죠. 체험관은 누가 하는 거야? 시도지사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소방박물관에는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2인 두면 싸운다니까. 부관장들끼리 한 명 한 명. 알겠어요? 오, 이런 것도 외우나요? 있어. 거기 숫자라고는 딱 두 개밖에 없어. 1인 1인하고 7인의 사무라이 그거밖에.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7명이거든 이 위원회를.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외웠어. 7명 이하의 그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냥 영화 중에 그런 거 있거든. 그 7인의 사무라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웠다. 근데 그냥 7인 하면 보통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두 개밖에 없어 외울 게. 그러니까 일단 2번이 틀린 거고 4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번은 왜 틀렸어요? 이거 관장은 소방청장님 임명해. 관장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님 임명한다. 내가 옛날에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이거 내 생각인데 이거 소방 저기 박물관 관장 정도 되면 한 소방정 정도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소방정이면 이제 보통 소방서장급이야. 근데 이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사람들이 여기 발령받으면 이거 완전 한직이다. 그 솔직히 생각해봐. 소방박물관 관장으로 발령받으면 가서 뭐해? 뭐 휴지 줍고 막 이러나? 내 생각인데 보통 소방
정 달았으면 필드에서 뛰어야죠. 현장 지휘관으로. 근데 이쪽으로 가면 별로 내가 보기에는 인기가 없는 한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가시게 누가 명령 내리겠어? 청장님이 임명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그 15번은 그렇게 보시고요. 16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번은 약간 승진시험 냄새가 나는 게 좀 세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방박물관이니까 이제 소방관들하고도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세부적인 거는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16번. 자, 16번 문제는 이제 소방기본법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서 답은 되게 쉬운데 제가 이건 만든 문제거든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장은 여기다 다 때려 넣습니다. 답은 4번으로 쉬워요. 일부러 했어. 근데 나머지 문장을 보란 얘기야. 시도 소방 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누구 직속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지? 소방청 직속으로 소방본부 둔다. 그러면 이거에 낚이는 친구들도 꽤 있다. 시도지사 직속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꿀 수도 있어. 재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소방청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요건 알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소방기관 설치는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쯤 되면 아마 머릿속에 와서 때려 박혔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17번 문제는요. 이거 우리 기출문제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올해 승진시험 문제예요. 이거 알죠?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기억납니까? 뭐였죠? 그렇죠. 청장 그 다음에 얼마? 5년마다. 자, 내용 잠깐 볼까요? 우리 이제 뭐 이거는 본 기본서 수업은 아니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방에는 계획이 3개가 있었어요. 예전 법에 따르면 계획이 3개가 있었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기억납니까? 그리고 화재 안전 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소방 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방 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이 요번에 법이 바뀌면서 다른 계획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3단 계획이지.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하나인 다음 시간이라는 거 이제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겠지.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거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죠. 그 승진시험 문제 하나 나왔거든 올해.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건 소방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소방 기본법에 따라서 소방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이다라는 말이 나와. 소방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자, 이렇게 나오겠지? 기본 계획. 자, 여기서 핵심이 뭐죠? 소방 업무죠?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소방관들을 위한 소방관의 계획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방관 계획이니까 누가 짜야 돼? 소방청장님이 짜겠지. 이거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 무슨 계획이야? 그렇죠. 얼마마다? 5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종합계획이죠. 미쳤나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자, 종합계획인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세부계획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자, 세부계획. 자, 세부계획은요 이런 말이 나온다. 사실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있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지만 소방청장이 뭐 하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짠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향후 소방공무원 5년간 23,000명을 증원할 거야. 자,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23,000명 증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관들이 뭐라고 같아? 월급 그거 네가 줘라 이러겠지. 그거 늘릴 거면 월급 네가 줘. 네 돈으로 줘. 뭐 소방차 팔아서 주든지. 이해돼요? 누가 제일 심통났어?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돈 없어 임마. 무슨 23,000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획을 함부로 못 짜. 일단 가가지고 싹싹 빌어. 소방관이 너무 필요해서 그런데 향후 5년간 한 23,000명 정도 증원 가능할까요? 그럼 기재부에서 한참 따져. 행안부 장관하고 막 얘기를 해. 사사사사 얘기한 다음에 뭐 좀 허리띠 졸라매 보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연금이나 이런 건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향후 5년간 23,000명 증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장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죠. 나왔을 때 틀렸다고 안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짜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짜는 거죠. 맞습니까? 얼마마다? 매년 짜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년 짜는 건 언제까지? 12월 31일, 10월 31일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거 전부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구나. 이거 틀 잡는 것 자체는 쉬워. 아마 여러분들 마르고 닳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지겨울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요 정도 반열에 올라왔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안에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건데, 소방 업무, 소방 전문 인력, 소방 업무, 계속 소방이야. 근데 거기에 쓸데없이 뭐 화재 예방이고 뭐 이따구 소리 나오잖아. 그럼 그거 그냥 무조건 거버리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다 해드린가 설명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나왔던 걸 다 풀 수 있나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자, 18번은 그냥 풀어보세요. 이거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변형해서 푼 건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18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19번 한번 볼게요. 자,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된다.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거 이제 승진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승진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낸다. 재난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 업무에 필요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소방 업무에 필요한 대응체계 마련 안 된다. 별 이변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오답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하면 좋지. 하면 좋은 거야. 이런 건 알겠습니까? 야, 이런 거 틀렸다고 하지마. 너 뭐 피도 눈물도 없냐? 이런 건 맞는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4번 봐봐.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4번. 뭐가 문제야? 그 소방본부장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알겠지?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이제 또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요약정리집식으로 외우면 이렇게 외운다? 이런 식으로 딱 외웠다고 쳐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시험장 가가지고 딱 생각을 하는 거야. 읽어보는 거야. 시도지사와 소방본부장은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값써 보자. 이게 시도지사였는데 문장을 안 본 거야. 시도지사였는데 감써봐. 이거 어차피 소방계획이니까 소방본부장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씨, 내가 잘못 정리한 거 아닌가? 에이, 뭐 있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들어가도 막 네 마음대로 판단한다니까. 에이, 뭐 좀 들어있으면 어때?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거를 조문으로 공부한 사람들 알아. 왜? 절대 그 조문 안에 소방본부장이 들어가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조문 좀 보라는 얘기야. 그럼 조문으로 공부한 친구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저기 소방본부장은 아니다. 조합이 너무 이상하거든. 이 조합 자체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조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조합은 괜찮아. 소방기술민원센터 할 때 나오잖아. 그치? 시도지사랑 소방청장도 괜찮아. 손실보상할 때 나오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환상의 커플이야. 근데 이 커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어색한 걸 느끼려면 조문을 충실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급하다고 맨날 요약정리집 만들어가지고 막 노트 필기해가지고 그거 외우고 하고 계실 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조문에 충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 시험 한 달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한 달 전쯤 남았을 때는 조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는 그렇게 외우셔도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서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잔소리 좀 해봤습니다. 넘길게요. 자, 그러면서 20번에 물어봤어. 이거 시설관리사 문제였네. 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이 수립 시행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어요. 소방, 화재. 몇 번이죠? 이건 내가 이렇게 풀으라고 알려줬으니까 쉬운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아무런 공부한 적 없이 그냥 가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그럼 읽어보는 거야. 소방 전문 인력 양성, 화재 분야의 국제 경쟁력 향상, 소방 업무 교육 및 홍보, 소방기술 연구. 씨발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왜? 여러분들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본다? 그래, 전문 인력 양성해야지. 교육 홍보 좋아. 연구개발 보급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교육 홍보는 소방안전원 아닌가? 이지랄 하면 망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언제 업무를 물어봤어.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없냐 그거 따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밑에다가 내용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뭘 의도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풀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1절 총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거 첫 번째 정의. 맞죠?
그다음에 소방의 전체적인 틀이 있어요. 틀. 소방기관 설치.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 틀에 관한 내용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체험관, 소방기술민원센터. 그다음에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 잘 챙기시고. 알겠나요? 그리고 마지막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요걸 딱 정리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소방기본법 내용은 다 맞춰야 돼요. 점수 따기 제일 좋아. 소방기본법하고 내가 보기 공사업법이 점수 따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예방법도 할만할 거야. 아마 시설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점수를 많이 잃을 거거든.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다른 법은 그냥 무조건 다 맞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절로 넘어가서 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 21번 문제는 제가 만든 내용인데 그 소방력에 관한 그 지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알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 분류와 표준화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자, 소방 장비 분류 및 표준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죠, 이거? 유일하게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유일하게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는 건 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그 제가 일부러 한번 바꿔서 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예 그 밑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고, 니은은 이거 기억날 거야. 국고보조 나랏돈 쓰는 건 뭘로 정한다 그랬지? 나랏돈 쓰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다 마지막에 기준이란 말 나옵니다. 그죠? 기준이나 규격은 뭘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요건 가볍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22번은 저거 말하는 거예요. 22번하고 22번은 그 이제 그럼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지? 그건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당연히 나온다면 근데 이건 나오는 게 글쎄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수님들이 또 어떤 참신한 예를 한번 또 바꿔서 내볼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나왔던 오답은 자, 장비는 돈을 대주지만 용수시설은 돈을 안 대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수시설. 두 번째, 건축은 돈을 대주지만 대수선은 돈을 안 대준다는 거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두 가지가 좀 이제 오답으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걸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거.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가 나오는데 23번도 마찬가지. 요거는 앞에 나왔던 것 같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24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시설관리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번.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1번 볼게요. 자, 쭉 읽어봤더니 마지막에 종류와 규격이란 말 나오죠? 자, 규격은 뭘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 이 설치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장비 같은 거 설치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자, 앞에 걸 봐야 돼.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당연히 대상사업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옳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사? 헬기 어떻게 사? 돈 안 대주면. 알겠습니까? 범위 안에 해당되죠? 내가 밑에다가 범위 실어놨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4번 문제 되게 잘 냈네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 보조율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 옳은 게 아니라 참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앞에서 문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문장을 냈잖아. 근데 여기는 아예 실전적으로 물어봐. 시행령을 살짝 시행규칙으로 바꿔. 너 그럼 시행규칙, 시행령 구분할 수 있니? 거의 그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24번의 답은 몇 번? 2번을 옳은 거니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25번은 아마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불만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승진시험 문제였습니다. 승진시험 문제였고 이게 제가 예전에는 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설명 잘 안 드리거든요. 게을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기는 해.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그 뭐 요렇게 요번 기회에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사고 싶잖아. 그러면 뭐 지출품위서라든가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거 있지. 지출품위서 같은 걸 올려.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사주세요라고 올린다. 그럼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그걸 사가지고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지급해주는 관청이 따로 있죠. 무슨 청? 조달청이라고 있어요. 조달청.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뭐 물건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조달청에서 자료를,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 조사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 쓸만한 물건을 이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야, 이번에 우리 저기 소방서에 그 저기 컴퓨터 깔아야 되는데, 야, 그냥 우리 아이패드 한 대씩 다 그 뭐야 있잖아, 사과 그려져 있는 핸드폰으로, 핸드폰이래, 그 컴퓨터로 싹 바꾸자. 그 비싼데요? 아, 몰라, 어째 나라 돈이야 뭐 이러면서 쫙 그거 신청해 올렸어. 근데 조달청에서 보더니 아, 이게 뭐야, 씨, 뭐 지랄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뭐 안 돼 하면서 다시 리스트를 보내줘. 그럼 딱 보면 거기 우리가 살 수 있는 리스트가 쫙 적혀 있다는 얘기야. 거기 금액도 다 적혀 있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부 고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내 조달품,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이미 조달청에서 자료 조사를 다 해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놨거든. 그 금액에 대해서 딱 그 돈만 준다 이거야. 모니터 30대 필요합니까? 네. 그럼 모니터라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니까 얼마를 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걸로 딱 사는 겁니다. 끝. 됐습니까? 근데 우리 소방 장비는 외제가 많아요. 소방차만 해도 막 벤츠, 로젠바우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 그 외국산이잖아. 그럼 이건 뭘 한다? 거기다 전화 걸어. 소방차 얼마예요? 이거 물어봐. 4억 5천이요. 야, 4억 5천이라는데? 그러면 현지 시가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물어본다고. 자, 그런데 갑자기 지출품이 좀 올라왔는데 소방 로봇 사달래? 소방 로봇. 야, 씨발, 이런 게 있어? 해가지고 막 알아봤어. 근데 어디서 생산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알아봤는데 실제로 금액이 잘 못 알아보겠네, 조달청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그 물가 조사 기관을 불러. 저기 뭐 소방 로봇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한번 조사해 봐 주실래요? 그러면 이 물가 기관에서 딱 조사를 해. 조사를 해가지고 소방 로봇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금액이 얘는 1억 5천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2억짜리라고 그러고 이것도 1억 5천짜리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세 개를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럼 1억 7천5백이 나왔다. 그럼 그 돈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죠. 무슨 가격? 평균 가격. 근데 나 같으면 이걸로 장난을 쳤을 거야. 최저 가격. 그럼 가가지고 거지 된다니까.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최고 가격. 그럼 플렉스 하겠지. 가가지고 뭐 대꾸 아무거나 주세요 뭐 이러겠지. 그래서 평균 가격을 줍니다. 흥정 좀 하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이 쪼르륵 나와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참고를 해 보신다면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KS고 지랄이고 몰라 이런 거 처음 봐. 그러면 답은 일단 3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번부터가 우리가 소방 용수 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